세화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세화도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원하는 그림들이거나 재앙을 막는 그림을 이야기하죠. 내년이 즉 돌아오는 해가 호랑이 해잖아요. 호랑이 해는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어떤 신탁의 의미나 또는 뭘로 많이 쓰였느냐면 벽사진경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일단 오늘 호랑이를 그리고 까치를 그릴 겁니다. 왜 그리는지는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벽사진경입니다. 일단 호랑이의 눈부터 그리고요. 제가 호랑이를 그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뭐 할까봐 미리 밑그림을 조금 그려놨어요. 중요한 건 호랑이 그림은 저한테 여러분에게 어디에 많이 있죠? 그렇죠. 저의 그림 문인화 교실 거기에 많이 돼 있죠. 29회 거기에 호랑이 그림 그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세화도의 의미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호랑이 그림 그리는 법은 당연히 거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면 되겠어요. 호랑이의 비공이라든가 호랑이를 그리는 얼굴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거기에 수없이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호랑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저기로 그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실경에 근접하지 않고 너무 사생력 없이 그냥 대충 그려요. 그러지 말고 호랑이를 그릴 땐 어떻게 그리는지, 또 우리나라의 시베리안 호랑이가 눈썹이나 아니면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 그리는 법을 많이 여러분에게 29강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호랑이의 어떠한 사색 능력이나 그림을 좀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호랑이의 벽사 진경 능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세화도에서 호랑이를 많이 그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그림은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세화도로서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기를 축원하면서 그렸구나.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화도를 그렸구나. 그냥 그해 뭐 그냥 올해가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를 그렸다가 아니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그런 이유 없이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뭐 사군자를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사군자 그려서 뭐 하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정신은 그려내서 뭐 하느냐? 이런 말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의미를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표범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표범표자가 그렇죠. 알릴 보자와 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표범이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가 더 친숙하고 호랑이가 벽사진경을 나타내는 데는 더 알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랑이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렸던 건 아니구나. 그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누군가한테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것들은 29회 문인화 교실 29회 박상인의 문인화 교실 29회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리면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말에 집중이 되고 또 잘못하면 그림에 집중이 되고 하면서 자꾸 저기를 설명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참고하면 된다고요?
제가 그려놓은 호랑이 교시를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 귀와 이쪽 귀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호랑이의 귀가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죠. 이 검치료 또는 고양이 묘류라고 하고 호랑이라고 하는 이쪽들 동물들을 그릴 때는 이 선과 동태, 즉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그리지 마시고 어떠한 동태나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그냥 강약이 없이 훅 내려오거나 이렇게 비백이 없이 내려오면 이런 맛이 안 살아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백이 있으면서 살아와 줘야지, 이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선질만 착 내려오면 멋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 두껍고 가늘고 비백을 이렇게 참고하지 않으면 이 라인이 그렇게 멋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렇게 그쵸? 비백이 생기고 그 다음 비백이 생긴 공간에 때로는 이렇게 선을 살짝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걸 끌어오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툭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라인이 있고 이렇게 두껍게, 그럼 벌써 호랑이 얼굴이 대략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벌써 호랑이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러한 선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그 대생 능력이나 어떤 것들은 특히 이렇게 호랑이를 그릴 때 한 번에 쭉 고양이 그리듯이 쭉 끌고 오시는 분은 힘이 부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사소한 획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소한 획들이 때로는 이 호랑이의 선조를 끌고 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께 조절을 안 하고 그려오면 이 맛이 살질 않습니다. 특히 이 꼬리를 그릴 때 있잖아요. 이 꼬리를 그릴 때 너무 둥글둥글 그리거나 한 번에 쭉 끌고 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띄우면서 끌고 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선을, 그렇죠, 철선묘를 살리면서 이 둥그런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둥글둥글해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힘이 없는 기운이 쭉 빠진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렇게 끊는다는 거, 그냥 끊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릴 때도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가늘고 그러면서 어디는 슬쩍 이렇게 또 각을 채워서 뺄 때는 빼고 이래야 돼요. 이거를 너무 그냥 둥글둥글하며 두께가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늘면서 때로는 두꺼우면서 그리고 때로는 무늬에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뒤에 허벅지도 이렇게 강하게 해줬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볍게 빼줄 줄도 알고 쭉 이렇게 손으로 또 끌고 올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끌고 오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호랑이의 근골, 즉 벽사진경에 힘이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어떤 마치 우리 집도 못 지켜줄 것 같은 이쁜 푸들 느낌이 난단 말이죠. 푸들이 못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푸들의 그 귀여움으로 이 호랑이의 강한 맛을 상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데도 이렇게 탁 강하게 이 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뒷모양도 딱 이렇게 잡아줘야지, 마치 너무 둥글둥글둥글하게 싹 그리면 이 녀석의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맛이 살아야 이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 쫙 기운이 쫙 느껴져요. 이 등도 척추 라인을 따라서 좀 이렇게 줄 때 너무 둥글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서해선을 배제한 선이에요. 그냥 그림처럼
힘이 없이 툭 내려오는 선이에요. 그러지 말고 마치 이것은 철선이다 내지는 이 호랑이의 지금 뼈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려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다 힘을 딱 주고 선지를 푹 이렇게 주면 이 선들이 푹푹 살아나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싶은데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따라할 때 힘이 부족하거나 내지는 잘못하는 케이스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각을 잡으면서 내려오는 어떤 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백을 쑥 주는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합쳐서 내려오기를 바래요. 그냥 축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선을 딱 주고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기운이 없이 내려오거나 너무 비백 없이 예를 들어 이렇게 비백 없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비백도 있어야 되고 그 힘도 이렇게 끌고 오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백 없이 끌고 오면 힘은 사라집니다. 특히 이 무늬가 너무 일률적이면 그야말로 기세가 없겠죠. 야, 이렇게 하면 벌써 호랑이의 라인이 딱 잡히죠. 그죠? 이때의 이 기운을 여러분들이 좀 잘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등이나 허리에 이 얘의 힘이 좀 몰려있다 생각을 하시되 중요한 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 기운의 요 위쪽에 이렇게 몰려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몰려있는 기세에 이렇게 몰아줘요. 이렇게 몰아줘요. 그래 놓고 이렇게 가볍게 끌고 오는 획이 이렇게 있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강하기만 끌고 오면 이렇게 싹 밀고 들어오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 요 척추의 기운이 훅 살아나죠. 그래 놓고 여기에 비백을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쪽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흰털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흰털이. 예, 이렇게. 그죠? 그냥 내가 별로 하지 않았는데 흰털의 형생이 확 살아나죠? 야, 그래 놓고 이쪽에 이렇게 자꾸 해줘야 여기가 이렇게 갈린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겹친 느낌이. 그죠? 이 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돌아선 느낌이 확 나죠. 그죠? 그래 놓고 이쪽은 기운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 싹 돌아가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 한쪽을 강조했는데 다른 쪽이 또 그거를 등을 딱 차고 들어가면 힘이 싹 사라지겠죠. 야, 이렇게 하면 호랑이의 어떤 형세가 살아나죠. 그죠? 여기에 물론 색을 칠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색보다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 네, 호랑이의 느낌과 그 다음에 그 까치를 그리고 소나무를 그려서 호작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 뒷모습에 이쪽도 이렇게 뒷모습에 이런 느낌이 좀 살아나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 놓고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자연스럽게 꼬리는 꼬리대로 이렇게 살아나겠죠? 이 꼬리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힘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보십시오. 이렇게 꼬리의 기운이 요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나오는 느낌이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그려놓은 호랑이 파트를 보십시오. 그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그 굴곡을 그릴 때 또 비율을 그릴 때 얼굴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제가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러면 벌써 호랑이가 됐어요. 저는 여기에 그냥 눈과 혀만 칠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안 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 그리고 이 안에 눈이 있는데 눈은 지금 되도록이면 색깔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너무 진한 색으로는 안 칠하고 그 노랑과 연지를 통해서 그냥 살짝만 드러나도록 할게요. 이게 잘못하면 에, 이렇게 해서 딱 드러나기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에 코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비공이 있고 이렇게 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 자세히 표현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참고사항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호랑이의 느낌이 살죠. 제가 이제 여기에 뭘 그린다고 그랬어요? 까치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까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까치는 희작이라고 하잖아요. 깃뿌리에 작은 참새작자가 아닌 까치작자예요. 그래서 희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뭐 이런 걸 뜻하는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으로 사용하잖아요. 일단 까치를 그려놓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수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마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선 좀 번져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까치는 조금 크게 그릴게요. 호랑이는 이렇게 그렸더라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건 지금 제가 세화도라고 그랬어요. 세화도. 그죠? 세화도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를 하는 거다? 그렇죠. 기쁨을 전해주는 새해의 인사 같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똑같이 그리진 않더라도 이미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너무 오래된 옛날 그림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풍류입니다. 풍류. 세화도는 우리가 그 집에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선물함에 있어서 풍류였어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하나의 일년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월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정월이란 말도 이제 점점 요즘 사라지는 시대가 됐지만 네.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여기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소나무를 그릴 때 너무 소나무에 진중하게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땅의 저기 그 기운인 호랑이와 하늘의 전령사인 까치를 중간 매개체로 하는 거죠. 땅과 하늘을 매개체로 해서 어, 지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라면 이 소나무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인을 가장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까치가 해가 뜨는 소나무 사이에서 호랑이와 마주보면서 까치 호랑이 전형적인 느낌을 세화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싶은 의미를 좀 담죠. 새니까 당연히 여기에 태양을 좀 그려서 의미를 좀 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새해의 새로운 해, 호랑이의 한 해. 그렇게 해서 여기에 까치와 소나무 사이에 아주 해를 딱 품고 전형적으로 있는 그런 새화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좀 말랐다 싶으면 수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물론 이게 좀 말라야 돼요. 안 마른 상태에서 그리면 좀 억지 그림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완전히 마른 후에 표현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뭐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에 제일 위에 눈 위에 수염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너무 많이 그리거나 너무 어색하게 표현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안 그리니만 못한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특히 여기 옆에 요 수염도 마찬가지. 너무 곡선으로 그리거나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그려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이렇게 그릴 때 좀 조심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새화도가 완성이 되죠. 이것을 신년휘보라고 하는데 표범표는 알림보와 음이 유사해서 표범에서 호랑이로 왔고요. 호랑이로 정착된 이유는 호랑이가 벽사진경의 능력으로 잡기를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데서 왔죠. 호랑이 그림은 잡기를 쫓아내 집안이 태평하고 흥하여 인생살이에 겪게 될 다양한 일 속에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축원하는 그림이죠. 호랑이 그림은 그래서 세화 및 삼재부에 많이 등장을 하죠. 산신령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까치는 하늘과 땅 두 공간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어 천상과 지상을 매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고요. 그래서 호랑이는 산신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산신의 사자로 생각했고요. 까치와 호랑이는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죠. 호랑이의 강력함에 까치라는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되고 여기에 소나무라는 사시사철 푸른 기상이 더해져 24시간 1년 내내 삿된 것을 경계하고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신년휘보라고 하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년휘보,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그런 소식들만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담겠습니다. 제가 이민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이 이민년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까치의 좋은 일과 소나무의 장수와 그리고 호랑이의 강인함을 또 벽사진경을 통해서 좋은 일만 알리는 그런 일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